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적이 있느냐. 예, 이럴 정도로, 예, 코스닥 기준으로 13%가 하락했어요. 말이 13%지, 보통 한 3%만 하락해도 폭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13%는, 예, 이거는 큰 난리가 났을 때, 과거에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외환위기라든가, IMF, 금융위기, 예, 요럴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폭락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지금 관계가, 예, IMF냐, 코로나의 어떤 급박한 상황이냐, 현지 미국 시장에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하락한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올라가지도 못하는 코스피가 저렇게 코스닥까지 급락이 나왔다.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향후 방향성을 잡아갈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작에 앞서서 주필승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소통을 못하고 이제 막았어요, 댓글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궁금한 게 참 많으실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같이 미국, 일본 이렇게 막 급락이 나왔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오늘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일본은 12%가 떨어졌어요. 처음에 7% 떨어질 때만 하더라도 엄청 떨어졌다. 반등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더 빠진 거예요. 오후장 들어서 왜 더 빠졌냐면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급락이 나온 겁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5%, 6%까지 나왔나요? 6.5%까지 나왔네. 나스닥 선물은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6.5%가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낙폭을 좀 줄여가지고 한 4.5%? 이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동참하면서 급락이 나온 거예요. 반등이 좀 나올 만도 한데 급락이 나왔고 일봉으로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보시다시피 요게 하루 만에 이뤄진 거고 요 3일 만에 거의 20%가 떨어졌어요. 20%. 20%가 3일 만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언제냐면 멀리 가면 요때죠. 요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여기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을 두고 한 2주간에 걸쳐 가지고 급락이 나왔는데 요때가 25% 빠진 거예요. 25%. 예. 25% 빠진 건데 요게 3일 만에 3일 만에 20% 빠진 겁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지수가 높다 보니까 4만 포인트가 넘었을 때고 그 당시에는 2만 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 갈 때예요. 이럴 때 여기 코로나 때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일본은 25% 떨어졌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여기 20% 떨어졌고 여기서부터 따진다 그러면 25%가 더 떨어졌겠죠? 이 정도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급락 원인은 자초한 거죠.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죠? 상당히 빨리 했단 말이에요. 17년 동안 금리를 제로로 갔다가 3월 달에 0.1, 바로 이번에 0.25까지 2배 반을 올려버렸어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린 겁니다. 요게 이제 내면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쪽으로 좀 일본이 배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월은 여기 해리스 쪽으로 파월이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월과 일본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마어마하다. 2경 7천조가 넘어간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많아요. 많은 금융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들어와도 주식시장에 상당한 몇 천조 원의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돈이 있는데 요거를 상당히 오랜 기간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0.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갑자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5%가 맥스예요, 맥스. 예. 근데 뭐 미국이 지금 5%인데, 그죠? 0.5% 해가지고 뭐 갑자기 이거를 팔아가지고 일려온다? 요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한 2%나 3% 됐다.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0.25에 지금 이제 0.5%,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이런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요게 과거에 보면 그 우리 팬데믹 상황에도 마찬가지지만 기계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프로그램 매매가 많아요. 프로그램 매매로 뭐 장기 움직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요. 반대로 호재가 나오면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 프로그램 매매가 안 좋은 게 시장에 조금은 악재란 조짐이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이 때릴 수가 없을 정도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지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된 거고, 특히 우리는 좀 다르긴 한데 개인의 여기 이제 소매가 좀 섞여가지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급락이 나왔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도가 현재 시장을 이렇게 두 자릿수의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이 정도 급락이 나오면 좀 반등 국면이 나와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코로나 시절에 급락이 나왔으면 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V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하락이 있었어요. 많은 하락이 있었지만 빠지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요. 물론 저점이 얼마인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 엔켈 트레이드 자금의 뭐 귀환이다라고는 이제 핑계는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옮길 만한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원달러 이제 환율, 엔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162엔까지 갔다가 지금 146엔까지 떨어졌어요. 요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좀 진정되는 국면에서 전체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은 트럼프에 배팅을 해서 이 사단이 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장 마감 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장중에 거의 1조 원대가 나왔는데, 현재는 플러스 1조 2천억, 1조 2천억 플러스에 끝났습니다. 막판에 기관의 매도, 투신 쪽의 매도가 좀 몰렸습니다. 보험하고 투신 쪽. 보험 투신이 선물 매도 잘 매매 안 하거든요. 거의 금융 투자 위주로 하는데, 선물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해지 차원에서 한 거죠. 해지. 주식을 좀 갖고 있으니까 해지 차원에서 선물 매도를 동시에 갖다 때린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면 투신하고 보험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투신 매도가 많이 나왔죠. 홍쇼 때 거의 나왔잖아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선물 매도가 멈췄다는 거,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면에 현물 주식은 상당히 많이 때렸습니다. 1조 5천억의 매도가 나왔고, 요거를 개인이 받아갔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문제가 바로 오늘 개인이 주로 많이 매매하거든요. 근데 오늘 6,700억의 매도가 거의 폭탄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5,400억, 기관이 1,10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사는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때렸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최근에 뭐 신용 잔고가 2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게 이제 잠재적인데, 증권사에 있는 신용잔고 말고도 스탁론도 있잖아요. 스탁론. 요게 더 문제죠. 스탁론. 이 스탁론은 이제 저축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최소 뭐 3배에서 많게는 옛날 10배까지 됐는데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의별의 돈을 빌려주는 스탁론이 있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하면 담보 부족 때문에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가 보통 언제 나가냐면 한 2시 정도에 나가요. 2시에. 보통 이제 증권사는 뭐 담보 부족이 나오면 9시 시작하자마자 동시효과 때 바로 때려 나가는데, 그리고 예, CFD 요즘에 이제 CFD 저번 사건 나고 나서는 별로 예, 많이 없어가지고 큰 영향은 없고요. 요게 이제 문제죠. 스탁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스탁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금액이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배 정도 배팅을 하고, 보통 한 2배 정도 돼요. 신용 같은 경우는 2배에서 2.5배 정도 되는데, 우량주는 2배 정도 보시면 돼요. 2배 정도 하는 신용에 비해서 4배 정도 하는 스탁론은 조금의 변동성에 예, 크게 데미지를 예, 입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개인들, 요 파란색 선이 개인인데요. 잠잠하다가 2시쯤에 그 서킷 브레이크 걸렸죠? 예,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해갖고 서킷 브레이크 걸렸어요. 코스닥 시장이. 그 다음에 투매가 나온 거죠. 예. 반대매매 나가면서 투매가 나와서 약 6,700억 정도의 매도가 출회되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웬만한 것들 다 그냥 기본적으로 10%대에서 20%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좀 진정이 되고 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발생을 해야 예,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뭐 한 5% 정도 하락분까지 예,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3% 마이너스다 그러면 한 플러스 2% 올라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본 음봉이 너무 크죠? 예, 음봉이 너무 큰데 이 정도 음봉이면은 뭐 더 빠질 때도 없을 것 같아요. 빠지면 또 자율 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오늘의 음봉은 좀 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테오젠도 오늘 예, 버티다 막판에 예, 갑자기 예, 2시쯤에 예, 투매가 나오면서 11% 넘게 하락을 했는데, 거래 동향을 보면 개인이 약 450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서 380억, 기관이 약 445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거의 오늘은 이제 하락의 주범이 개인이었다. 예, 오늘의 음봉의 주인은 바로 개인이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참 올라갔다가 예, 갑자기 8월달 들어서 급락이 나왔는데, 예, 알테오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하반기에 계속해서 재료가 있어요. 성장성도 있는 기업인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벌써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수급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그냥 예, 때리는 게 그냥 예,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낼 수가 없는 이런 자리인데, 뭐 시장이 진정되면은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또 예, 안정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파월이 지금 휴가 중입니다. 휴가. 예, 휴가 중인데 당장 지금 예, 휴가 취소하고 지금 휴가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금리를 바로 내려라.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어야지. 왜 9월 달에 하느냐? 예, 이거 민주당의 올해 상원 의원이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도 늦게 올려가지고 저런 사단이 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저때 내리지 않고 또 이번에도 큰일 난다. 그래서 빨리 취소하고 와서 금리부터 내려라. 라고 이제 아주 다구치는 예,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FOMC는 공식적으로 예, 9월 18일입니다. 예, 9월 18일에 있는데 이게 지금 꼭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날짜 이 정도쯤의 예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꼭 9월 달에 하지 않고 지금 8월 달에 열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휴가를 취소하고 와서 회의를 개최해서 금리를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휴가를 취소하고 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좀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반등이 좀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시장 전망이 상당히 예, 공격적이에요. 원래 한 뭐 0.25 정도 예, 베이비 스텝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한 단계 더 떨어져 가지고 0.5까지 예, 9월 달에 0.5 인하도 가능하다. 빅스텝이라고 하죠. 이게 94.5%예요. 예.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당연한데 0.25가 아니라 0.5 빅스텝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1월 달에도 예, 72%가 예, 하나 건너뛰어서 예, 빅스텝이 나온다는 거예요. 빅스텝을 2번 연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 시장의 패드워치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물론 인제 그 고용이 좀 불안해지면서 경제 지표가 나빠졌다라고 하면서 이런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빅스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월은 휴가 중이에요. 우리 윤 대통령도 휴가 중이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물론 500일 일학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니면 휴가를 계속 보낼지, 요거에 따라서 좀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말씀드렸어요. 8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S&P 500이 올랐느냐 아니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자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도 빨리 내려서, 지금 휴가 갈 때가 아니다, 빨리 와서 내려라,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는 뭔 소리냐, 나 있을 때는 금리는 하지 마라, 임기는 보장해 줄게, 그래서 내가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본을 트럼프가 딴지를 걸었단 말이에요. 엔화가 너무 지금 가치가 지금 너무 떨어져 있다, 자기들 수출하려고 너무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내가 손보겠다 했더니 일본 애들이 바로 알아서 0.25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난 겁니다, 결국에는. 물론 뭐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이 좀 올랐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적도 좀 안 좋은 것도 없잖아 있지만, 결론적으로 트리거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었다, 엔화의 강세에 있었다, 거기에 또 엔캐리까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접목이 되면서 한꺼번에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 그런데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이거를 경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없는 지표를 가지고 뭐 우기고 있는 거예요. 뭐 PMI가 어쩌다, 실업률이 어떻다. 지금 실업률 4.5%밖에 안 됐는데 뭐가 이게 경기가 어렵다고 이런 급락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일본은 뭐 사상 최고치까지 갔잖아요. 뭐 미국도 사상 최고치고,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HBM도 안 돼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저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스라엘은, 뭐 이란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자꾸 시장에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프로그램 영향까지 줘서, 대변수가 그 프로그램 영향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알고리즘이 대회 여러 가지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지금이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서, 이게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추례되면서 이 같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좀 가리지 않고 그냥 때리고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물론 이제 외국인의 매도 거래소도 있지만, 오늘 그 코스닥이 더 급락이 나온 거는 개인의 투매가 한몫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탁론에 대한 매물이 상당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해소가 될 거냐, 요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 급락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나중에 지나보면 또 그때가 바닥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미국의 나스닥도 지금 4.3%, 아까보다는 뭐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나스닥이 뭐 4% 빠지면 많이 폭락 나온 거죠. 근데 우리에 비하면 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시즌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오늘같이 폭락 나왔을 때 차라리 지금 아무거나 쳐봐도, 삼성전자가 오늘 10%가 빠졌거든요. 보세요. 삼성전자가 10% 빠졌으면 다른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말 다 했죠, 그죠? 삼성전자 10% 구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삼성전자 10% 하락하고 올라가는 거 몇 번 못 봅니다. 그런데 오늘 10% 하락한 거예요. 그 정도로 급락이 나왔고,
그럴 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코스닥은 뭐 더 했겠죠. 뭐 15%, 20% 빠진 것도 있고 수두룩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냥 20%, 30% 빠진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또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건데 문제는 좀 선별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선별해서. 그럴 때는 확실하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차라리 회복할 때 좀 빨리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후통방에서 제가 오늘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그걸 산 거는 같이 좀 급락해 있으니까 급락해 있잖아요 같이. 그럴 때는 요거를 기다려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좀 이렇게 견뎌서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주식을 같이 떨어져 있을 때는 아예 그냥 이거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 좀 정리해가지고 윤리 매수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상당히 힘들죠. 또 상당히 어려워요. 또 이거 올라가고 이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확실합니다. 9월달, 11월달 금리 인하 사이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지금같이 하락하다가 올라갈 때는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교체 매매 시기다. 다른 좀 빌빌된 것들이나 좀 안 움직이는 것들을 좀 정리해갖고 좀 유망한 걸로 바꿔놓는 그런 타임.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 경험상 한번 과감하게, 왜냐하면 이제 결단을 못 내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 이거 뭐 10%, 20% 이거 손해 보고 어떻게 팔지? 뭐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릴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이 급락이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나왔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걸로 바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거는 이제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으니 요거는 반등, 요거는 상승으로 나오거든요. 요럴 때 이제 크게 이제 손해 본 것들 다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조금 포트를 좀 바꿔가지고 좀 집중해서 가져갈 계획입니다. 물론 어렵죠. 어렵긴 한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곧 나와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다가 세팅을 해놓는 게 같이 급락이 나와도 반등이 나올 때는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삼성전자 10%에 뭐 다른 것들 다 15%씩 막 거의 장중에 막 20%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서킷 브레이커. 야, 이거 진짜 사이드 카드 상당히 힘든 건데, 서킷 브레이커. 20분 동안 거래를 정지시키는 게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후로는 주가가 결국에는 좀 반등이 나왔다. 라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오늘의 서킷 브레이커는 뭔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예 맞을 때 그냥 세게 맞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야 또 반등도 빨리 나와요. 보시면 여러분 코스닥 한번 볼게요. 여기 코스닥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오늘 13% 빠질 때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우리 그 금리 인상 사이클 있죠. 금리 인상. 여기서부터 계속 금리 인상했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정받을 때 거기까지 빠진 거예요. 여기. 지금은 금리 동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사이클에서 나온 신호기 때문에 여기 금리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 올랐다가 유동성이 빠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할 때 요때 상황이거든요. 요때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여기 같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뭐 V자 반등이 나오면 베스트인데 안 나와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런 식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눌렀다가 반등 나왔다가 눌렀다가 더블 딥이라고 그러죠. 더블 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요때 이제 과연 뭐가 갈 거냐. 근데 요때 정도 되면 벌써 9월 달에 금리 인하
빠르면 8월 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에 그냥 집합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8월 달에도 할 수 있어요. 9월 달에 18일에 이제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감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급락이 나와서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몇 개월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락은 좀 의아하다. 이게 말이 좀 안 된다. 거의 프로그램으로 인한 급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장중에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예, 지금 한 10원 정도 플러스인데 장중에 뭐 17원 정도까지 올랐나요? 예, 어떤 볼게요. 장중에 12원, 13원, 17원, 18원까지 갔었네요. 예. 장중에 18원까지 올랐다가 요게 이제 그 새벽 2시까지 거래하잖아요. 요즘에 에너지 시장이 지금 10원 정도까지 좀 진정됐어요. 예, 오후장에 환율이 급등이 나오면서 좀 상당히 어려웠는데 다시 좀 진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한번 한 차례 그 큰 폭풍 한번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병으로 따지면 한 방에 낫지 않습니다. 한 방에 낫지 않고요. 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낫는데 극약 처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파월입니다. 지금의 극약 처방은 파월이 휴가를 반납하고 아니면 휴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냥 금리 수집해 가지고 9월 달까지 안 기다리고 금리를 인하한다. 빅스텝으로 0.5를 인하한다. 이거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9월 달에 빅스텝 가능성 0.5% 인하 가능성이 94%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곧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기 전에 급락이 나온 거니까 그 이후로는 점차 이렇게 N자형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V자로 나오든지 이런 모습이 곧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또 이렇게 빠지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처방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고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 이런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오면 또 내성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또 회복하고 그거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인하하는 건데 인하하는 사이클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너무 과대 포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월가에서 상당히 많은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접목돼 가지고 일본의 또 트럼프 밀기 뭐 이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란 이스라엘 또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확전되네 반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자 심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막 녹아버려 가지고 그런 건데 결국에는 곧 지나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곧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를 차라리 우량주나 좋은 성장 좋은 주식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 차후 시장을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 오늘 하루였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미국 시장 열리는 거 보고 확인하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